LG그룹 크레딧 이슈와 관련하여 주력사업 부진 지속, 투자 속도 조절과 자산 매각으로 대응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사업 포트폴리오입니다. LG그룹은 전자부문 매출 비중이 절반을 차지하고 디스플레이, 배터리, 석유화학, 통신부문이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현재 주요 사업 부문 산업 환경은 비우호적인 상황입니다. 전자부문은 글로벌 소비 심리 위축과 미국 관세 부과 영향으로 가전제품 판매 부진이 이어지며 수익성이 저하되었습니다. 석유화학 부문은 수급 불균형 장기화로 적자폭이 확대되었습니다. 배터리 부문에서는 작년 9월 말 미국 전기차 구매보조금 정책 조기 종료를 앞둔 선구매 수요, 미국 생산시설 가동률 상승에 따른 AMPC 수혜 규모 확대를 바탕으로 수익성 개선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전체 수요는 여전히 생산 능력 대비 부진한 수준으로 AMPC를 제외하면 영업 손실 기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통신과 기타 부문 계열사들은 우수한 수익성을 유지하고 있지만 비중이 낮아 주력 사업 부진을 상쇄하기에는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번 발표에서는 LG그룹의 최근 동향에 대해 살펴보고 부문별 이슈를 짚어본 뒤 향후 수익성과 재무 안정성에 대해 전망해 보겠습니다. 먼저 최근 동향입니다. 2025년 LG그룹은 영업이익률 3.1%를 시현했습니다. 2024년 2.9% 대비 소폭 개선되었으나 부진한 수익성 추이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배터리 부문에서 이익 증가가 나타났지만 전자와 석유화학 부문의 이익 축소로 영업이익은 2024년과 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 LG그룹은 이익 창출력 회복을 위해 주요 사업 부문 내 구조 재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5년에는 이러한 효과가 가시화되면서 일정 수준의 실적 보완이 가능했습니다. 디스플레이 부문은 2025년 적자 사업이던 LCD TV 사업에서 철수하고 고마진 OLED 패널 중심으로 사업 구조를 재편하여 4년 만에 영업 흑자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배터리 부문은 전기차 수요 감소에 대응하여 2025년부터 ESS 생산 라인으로의 변경을 본격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자 부문에서도 기존 B2C 생활가전 중심에서 냉난방 공조, 전장사업 등 B2B 중심으로 매출처를 다각화하여 가계 소비심리 위축에 따른 영향을 완화했습니다. 2023년과 24년 그룹 순차입금은 이익 창출력 약화와 배터리 부문의 높은 투자 부담으로 연평균 6.5조 원씩 증가하였습니다. 2025년에도 배터리 부문의 대규모 투자는 이어졌으나 타 사업 부문의 투자 속도 조절과 자산 매각으로 그룹 전체 차입금 증가세는 둔화되었습니다. 2025년 말 배터리 부문 순차입금은 2024년 말 대비 7.2조 원 증가했지만 동기간 그룹 순차입금 증가는 1,300억 원에 그쳤습니다. 주요 사업 부분 이익 기반이 약화된 상황에서 LG그룹은 자산 매각을 통해 재무부담 관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5년에는 7.6조 원의 매각 대금이 유입되며 차입 부담을 통제했습니다. 향후 5년 내에 LG전자의 인도법인 지분 10% 추가 매각, LG화학의 LG에너지솔루션 지분 추가 매각, LG에너지솔루션의 혼다 합작법인 유형자산 매각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14.5조 원의 현금 유입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음은 LG그룹의 주요 크레딧 이슈를 부문별로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배터리 부문입니다. 최대 매출처인 미국에서 2025년 9월 구매 보조금 지급 종료 이후 급격한 수요 감소가 나타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올해 영업실적은 위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SS용 배터리 매출 확대를 통해 일정 부분 보완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지만 아직까지 전기차 매출 의존도가 절대적으로 높은 수준이므로 전기차 수요 감소분을 완전히 상쇄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재무적으로는 중단기적 투자 부담이 과거 대비 완화된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는 대규모 증설 투자가 2025년 중 상당 부분 마무리되었고 향후 투자 계획도 ESS 라인 전환에 집중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투자 규모가 여전히 경상적 영업현금 흐름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차입 부담이 현 수준에서 크게 완화될 가능성은 제한적입니다. 다음은 석유화학 부문입니다. 공급 과잉 완화 시점이 불투명함에 따라 실적 부진은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한편 2월 말부터 진행되고 있는 미국-이란 전쟁으로 인해 나프타 수급 차질과 가동 중단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이 지속될 경우 급격한 매출 축소와 수익성 저하, 유동성 부담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2025년 LG화학은 비핵심 자산 매각을 통해 순차입금을 줄였습니다. 향후 5년 내 LG에너지솔루션 지분에 대한 추가 매각 계획이 존재하므로 이에 따른 차입 부담 통제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2026년에도 저조한 업황 아래 잉여연금 흐름 적자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어 유의미한 수준의 차입금 감축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합니다. 다음은 전자 부문입니다. LG전자 수익성은 2025년 들어 하락했습니다. TV와 IT기기의 수요 회복 지연, 중국산 제품과의 경쟁 심화 등이 주요 원인이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정부의 관세 부과로 비용 부담이 본격화된 점을 감안하면 경상적인 이익 감소폭은 예상 대비 적었습니다. 향후에도 글로벌 소비 심리 위축과 북미의 부정적인 통상 환경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고마진 B2B 사업 중심의 매출 구조 다각화와 희망퇴직 이후 인건비 감소를 바탕으로 이익 창출력 유지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재무적으로는 2025년 10월 인도법인 IPO에 따른 구주 매각대금 1.8조 원 유입을 바탕으로 순차입금을 감축하였습니다. LG전자는 2028년까지 캐펙스 투자 규모를 현 수준에서 유지하는 한편 인도법인 지분 10%를 추가 매각할 예정으로 현 수준의 재무 안정성 유지가 가능해 보입니다. 다음은 디스플레이 부문입니다. 2025년 적자 사업이던 LCD TV 사업에서 철수하고 모바일용 OLED 라인 가동률이 본격 상승하면서 4년 만에 영업 흑자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또한 광저우 공장 매각 대금을 바탕으로 순차입금을 감축했습니다. 2026년에도 북미 전략거래처 향으로 모바일과 IT OLED 패널 출하량이 견조하게 유지되는 가운데 대형 설비 감가상각 종료 등을 통해 영업 흑자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합니다. 다만 글로벌 소비 심리가 회복되지 않은 상황에서 최근의 메모리 반도체 가격 상승은 다른 주요 부품인 디스플레이 판가 인하 압박과 IT 기기, 스마트폰의 수요 둔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에 중단기 내에 유의미한 수준으로 차입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정도의 수익성 개선 가능성은 제한적입니다. 이제 향후 LG그룹 전망에 대한 나이스 신용평가의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 이후 그룹 이익 창출력 약화의 주 요인이었던 디스플레이 부문은 2025년 영업 흑자 전환되며 깊은 침체의 터널에서 벗어난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룹 매출의 약 20%를 차지하는 석유화학 및 배터리 부문의 실적 부진이 이익 창출력 회복을 제한할 전망입니다. 미국 이란 전쟁 장기화로 석유화학 가동 중단이 확대될 시 그룹 수익성이 추정치보다 추가로 악화될 수 있습니다. 향후 주요 사업 부문 투자 부담이 완화될 전망인 가운데 자산 매각을 통해 재무 안정성 관리를 추진함에 따라 차입금 증가 둔화 추세가 중단기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과거 대비 약화된 그룹의 이익 창출력을 고려할 때 큰 폭의 차입금 감축은 어려워 보입니다. 석유화학과 배터리 부문은 잉여 현금 흐름 적자가 예상되며 디스플레이와 전자 부문 역시 글로벌 소비 심리 회복 지연, 부정적인 통상 환경 등에 따라 큰 폭의 실적 개선 가능성은 제한적입니다. 이에 당분간 이익 창출력 대비 높아진 채무 부담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다음은 주요 계열사 신용등급 추이와 정기평가 쟁점 사안입니다. LG화학은 석유화학 실적 부진이 장기화되는 한편 미국 이란 전쟁 지속에 따른 원료 수급 차질과 가동 중단으로 신용 위험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저희 나이스 신용평가는 올해 정기평가 시 LG그룹 석유화학 부문의 영업 환경과 실적 추이, 배터리 부문 투자 속도 조절에 따른 차입금 증가세 둔화폭을 중점 검토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각 계열사의 투자 속도 조절 계획에 대한 그룹 전체의 캐펙스 추정치는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LG그룹의 캐펙스 투자는 배터리 부문이 큰 비중을 차지해 왔습니다. 2026년에는 배터리 부문 캐펙스 투자 규모를 전년 대비 40% 이상 축소할 계획입니다. 타 부문도 투자 규모 유지 혹은 축소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2026년 그룹 전체 캐펙스 투자 규모는 2025년 21.6조 원 대비 약 25% 축소를 예상합니다. 4월부터 북미에서 철강 알루미늄 관세 정책이 바뀐 걸로 알고 있는데요. LG전자 영향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규 연구원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4월부터 트럼프 정부에서 이제 철강 알루미늄 관세 정책을 한번 또 바꿨는데요. 그 기존에는 철강 알루미늄 함량가치에 대해서 50% 관세가 부과되던 것이 이제 4월 6일부터죠. 철강 알루미늄 중량 기준으로 15% 이상 되는 제품군들에 대해서 판가 기준 25% 관세 부과로 변경이 됐습니다. 이번 정책 변경으로 인해서 일단 LG전자 비용 부담은 늘어날 걸로 보입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그 과세 기준이 함량 가치 기준에서 전체 판가 기준으로 바뀐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번 관세 정책은 USMCA에 따른 그 관세 예외 조항이 아직까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비용 부담 자체는 늘어날 텐데요. 그래도 이번 비용 부담은 이제 LG전자가 상당 부분 해지할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작년에도 이제 당초 IR에서 LG전자가 관세 비용 부담 관련해서 한 6천억 원 정도를 예상을 했는데요. 판가도 인상하고
비용 절감 활동들도 하면서 상당 부분 해치를 성공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작년에 뭐 인력 구조 조정안 효과가 가시화될 걸로 보이고, 또 워낙 프리미엄 제품 중심으로 시장 지위가 있다 보니 판가 인상도 추가적으로 가능할 걸로 보이고요. 그래서 손익단으로는 좀 영향을 줄일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